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 시산 김승학 한국 독립사 일대기를 연속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분은 세 분이십니다. 이번에는 그 세 번째의 추천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 김선, 국제문화예술협회 대표, 월간 문예지 열린문화사 대표, 문학평론가. 인류가 그동안 엮어낸 예술작품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 모두가 우리 인류의 삶을 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그리고 알차게 살찌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런 것들 중에서도 문학은 문명사회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해야 옳을 듯하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는 문학이라는 틀 안에서 더 감미롭게 빚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즉 문학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뜻을 일반적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으므로 예술적인 가락으로 옷을 곱게 입혀서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 가락이 예술적인 옷자락에 더 깊이 물들여지면 물들여질수록 그 뜻은 더욱더 웅숭 깊어지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문학에서 나타나는 미적인 모양새는 그 의미가 그 어떤 다른 분야의 예술품보다 그 짬새가 훨씬 더 미묘하고 탁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정교한 마음이 나서러 예쁘장하게 바느질을 하여 문학이라는 예술품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런 작품들을 많이 감상하게 되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면에서의 삶의 예지 능력은 남달리 매끄럽게 발달되어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참다운 문학이라는 것은 가슴 한복판에서 싹이 터서 입과 손을 통하여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즉 문학을 깊이 있게 하면 할수록 행동은 가슴의 물결에 더욱 진하게 물들어지기 마련이므로 행동 역시 더욱 아름답고 곱게 그리고 품위 있게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가슴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겉으로 나타내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있는 천길 만길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진실된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진실된 마음에서 솟아나는 감정을 입과 손으로 붙잡아서 붓으로 엮어내는 것이 문학인 것이다. 따라서 참다운 문학은 거짓이라는 것이 들어설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런 면에서 문학은 우리 마음과 영혼을 가장 올바르게 살찌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돕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나는 이번에 김성래 작가가 자신의 조부 시산 김승학 선생께서 짧게 써놓으신 자서전 망명객 행정록을 넓은 의미로 바라보며 새롭게 쓴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의 남다른 지혜와 창의력 그리고 심오한 사상이 문학적으로 매우 진실되고 아름답게 잘 그려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기 때문이다.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진실성이 그대로 담겨있는 하나의 참다운 예술적 문학 작품으로서 그 어느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누구나 감탄하게 되면서 예쁜 꽃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동래 작가의 예술적 감지 능력이 문학적으로 의미 깊게 그려진 이 책을 누구나 하나하나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읽게 되면 독자 그 자신은 보다 더 나은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작가 김성래는 예전부터 내가 동생처럼 여기며 평소에 가까이 지내고 있는 문학 예술인이다. 그가 그동안 발표한 작품들은 문학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즉 시, 수필, 소설, 영문 번역, 신문 칼럼 등 모든 문학 부분을 가슴으로 휘젓고 있다. 이런 그의 작품을 모두가 간단한 마음으로 가볍게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붓을 휘젓는 그의 손은 마음이 가장 한복판에서 명령된 움직임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상들을 의미 있게 문학적으로 꾸며내는 능력이 유별스러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가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학적인 언어는 고대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표현들이 많다. 따라서 쉽게 써내려간 듯한 문장일지라도 그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읽어야만 그 뜻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능력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는 것이다. 더욱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자세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그의 남다른 자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신 스스로 보다 더 나은 작품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의 창의력 또한 계속 발달되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학에 있어서 독창성과 창의력이야말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어느 누구나 자신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그의 노력하는 자세가 돋보이고 있으므로 그가 새롭게 작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보다 더 흥미롭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꽃다운 작품들이 산출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이 처한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희망을 잃는 법이 없다. 10번 넘어지면 20번 이상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고 100번 넘어지면 200번 그 이상을 더욱 새로운 자세로 일어서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혹시라도 모독을 당했을 때 또는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는 한동안 매우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는 법이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김송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비논리적이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슴 아파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자신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무한하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오히려 그를 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고 싶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 앞에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파헤치고 희망적인 물결 위로 올라서려는 모습은 그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창의력이 잘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싶다. 이런 자세는 한마디로 말하여 그의 조부 김승학 선생을 고스란히 담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그의 문학적 자질은 물론이며 강한 의지와 끈기 있는 정신력은 그의 조부의 모습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는 그는 우리 민족의 심오한 영성과 독특한 삶의 예지 능력이 모범적으로 고스란히 숨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그의 노력이 이 책 속에 특별한 문학적 기법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그 문학적 기법은 마치 나의 옆에서 아느작거리며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랑스러운 생명체 같기도 하다. 따라서 이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때 마치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철학 정신과 생명감이 숨쉬고 있는 그 한화한 훌륭한 고전을 읽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더욱이 그의 조부 김승학 선생께서 일제 강점기 내내 독립운동의 선두에 서서 일하신 분이므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성각자들 중의 한 분이시다. 특히 빼앗긴 나라를 찾는 데 특별한 도덕 정신을 발휘하여 한몸 바쳐 일하신 분이다. 이 책은 바로 김승학 선생께서 가지고 있는 사상과 정신 세계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잘 그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잘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교양을 넓힐 수 있는 훌륭한 서적이라고 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삶의 방법은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꼭 취해야 할 공통적인 사항들은 너무나 많다.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신이 인간에게 준 참으로 아름다운 선물이라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삶의 방식을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평생 동안 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입장에서 그 예를 아래 한두 가지만 들어보고자 한다. 우선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나 자신이 이득만을 살피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공동사회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의적으로 어긋나는 일은 삼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국가가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자신만의 이득을 위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가슴에 화살을 꽂아 피를 흘리게 해놓으며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는 행위자들은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민족의식 면으로도 도저히 용서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희선 김승학 선생께서는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 애쓰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도의적 정신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그의 과거 업적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김승학 선생께서는 침략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친일 행위자들이 부도덕적 행위를 매우 강력히 비판하셨다.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곧 침략 근성이며 매국 행위라고 의미 있게 꼬집어 나타내셨던 것이다. 이 같은 그의 정신은 과거 제술 공부를 심취하실 때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보였다. 즉 제술 공부는 시나 글을 쓰는 행위이므로 요즘으로 말하면 문학을 말하는 것이다. 김승학 선생께서는 독립운동을 하시는 동안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여 붓으로 번듯하게 그려내는 일을 기꺼이 해내셨다. 살아 숨쉬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가슴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당시 침략자들과 직접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볼 때 문학인이 아닌 이상 정말 하기 힘든 일이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시면서 한시를 쓰는 일도 자주 하셨다는 것이 기록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문학을 한때 심도 있게 공부하셨기에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으로 예측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김승학 선생께서 써놓으신 한시를 감히 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세대에서 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입장에서 차근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의미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언어로 표현하는 시와 중국의 언어로 나타내는 한시는 그 표현 방법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뜻을 문학적인 맥락에서 바라보게 되면 같은 것이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김승학 선생께서 써놓으신 한시는 그 어느 한순간의 생각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사상을 마치 별나라에서나 흐르고 있는 듯한 감정의 물결로 휘저어서 붓으로 멋지게 낚아채 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김승학 선생께서 써놓으신 망명객 행정록은 역사적인 기록면만이 아니라 문학적 가치면에서도 그 뜻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김송래가 자신의 조부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읽어내려가며 이번에 새롭게 쓴 이 책은 현대인으로서 누구나 꼭 읽어야만 할 역사서이자 교양서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김송래 작가가 글 속에서 말했듯이 과거를 더듬어 본다는 것은 미래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새로운 세상으로 보다 더 높이 그리고 멋지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제 만들어 놓은 날개가 그동안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점검을 통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날개를 만드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과거의 침략자들로부터 당했던 가슴 아픈 일들은 오늘날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친일 잔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우리 사회 여러 곳에도 나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은 물론이며 현 세대에서 식민사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민족의 얼로 확실하게 다스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름 석자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버린 영혼들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책의 내용 곳곳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들의 해결 방안을 문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조각조각 잘 제시하고 있다. 그 제시하는 방법은 간결한 듯하지만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의 생명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그 생명체를 독자가 친구로 삼고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싶다.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한 번쯤 꼭 읽어보기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다. 2021년 6월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속하여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